저는 사실 문해력 이야기 나왔을 때 내가 없는 문해? 네, 약간 나를 약간 그래서 나를 섭외를 했나.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 야, 너는 말귀를 못 알아듣니? 그때 우리가 아까 보니까 글귀를 못 알아듣는 거야. 맞아. 읽는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아니거든. 맞아. 네, 그러니까. 아니 분명히 한글인데 맞아요. 해석이 안 돼. 상업 광고가 뭐야, 얘들아? 몰라요. 얘들아, 가제가 뭐야?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진짜로? 무슨 말.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을 아주 뜨겁게 달궜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해력.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본격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개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광희 씨는 1년 만에 어른들을 위한 문해력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예.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문해력, 굉장히 또 퀄리티 있는 교육적인 방송에 다시 제가 왔다는 것 자체는 이 프로그램과 적합하다는 그런 인물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문해력을 무뇌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문해력 진짜 신박해서 이게 예능인이구나. 내가 여기 자리 잡으려면 저런 자세를 배워야겠다. 일부러 알지만 재미를 위해서. 수아 씨 몰랐잖아요, 솔직히. 아니 저는 사실 이거 제의를 받고 저한테 진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저는 진짜 이렇게 아무리 읽어도 약간 안 들어와서 막 소리 내서 읽거든요. 맞아.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암기 과목 하는 친구들 중에 소리 내서 하는 친구들 많았어요. 맞아. 이러니까 우리 성인분들이 당신의 문해력 성인판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옆에 계시는 수잔 씨는 한국에 12년째 거주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럼 거의 12년. 한국 사람 12년.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몰랐는데 6개 국어가 가능하대요. 6개 국어 무슨 말이야? 그거 거의 천재 아니에요? 언어로는? 보니까 수장 씨랑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나를 딱 여기다가 짤들이 좀 도는 걸 봤어요. 그 알베 형 나오는 것도 봤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자존심이 좀 있잖아요. 그래도 한국어 능력 시험 6급인데 이거 내가 못하겠나 이러면서 좀 해봤거든요. 좀 어렵더라고요. 광희 씨는 어떠셨어요? 테스트요? 네. 뭐 완전 그냥 막 다 틀렸죠. 저 우리말을 하고 있는데 한글을 너무 틀리길래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때 배웠던 게 있으니까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문제들이 엄청 화제였었잖아요, 교수님. 무척 화제였습니다. 당시 성인 문해력 테스트가 얼마나 화제였냐면은 60만 명 정도가 그 문제를 풀었고 시험을 본 사람들 중에 10명 중 9명꼴로 실제로 성인이었다고 하죠. 그만큼 어른들도 이 문해력에 대해서 꽤나 좀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인들이 문해력의 실태가 어떤지 이번 방송을 앞두고 다시 한번 성인 문해력 테스트를 시행해봤다고 하는데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 성인들의 이 문해력에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도구가 없다고 그러던데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 성인 문해력 테스트 검사를 좀 주기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이 최고 수준이 중학교 3학년 수준이거든요. 정말 어른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그런 글들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묻는 좀 시험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테스트는. 요번 우리가 이제 개발한 테스트는 그냥 이제 단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제 어른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 기사, 또 미디어 자료, 뭐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계약서나 청구서 같은 어떤 생활 문서, 그런 것들을 정말 좀 잘 읽을 수 있는지, 그래서 실제 생활에 좀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강화한 그런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15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네. 평균 점수가 정도. 이맘때쯤 되면은 분명히 우리 보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이게 문제를 낼 거예요. 아, 오나요? 예, 촉이 아. 옵니다. 예.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이렇게 MC석에 다들 앉아 있는데 네네. 봐야 되잖아요. 우리의 문해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 아, 이거 낮으면 쫓겨나는 건가요, 혹시? 그러니까. 헤이 히어로. 네, 트로트는 임영웅, 성우는 정영웅. 안녕하세요, 히어로 정입니다. 이게 사람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AI입니다. 진짜로 AI예요? 네, AI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요, 나 인사했는데 아까. 역시 AI라 그런 인사 요즘 AI인데. 아, 그럼요. 우리가 이 히어로에게 문제를 한번 예. 부탁해 볼게요. 그럴까요? 네네. 아, 헤이 히어로 문제 주세요.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첫 번째 문제를 공개합니다. 다음은 광고 기사의 일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위스키 증류소에서 마시는 술은 어떤 맛일까? 화면에 보이는 글을 토대로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풀어주세요. 첫 번째 문제가 예? 스위스 생모리츠는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도시다. 예. 라는 거네요. 이것만 읽어봤을 때 유추해내야 하는 거잖아요. 네, OX. 그쵸? 네. 근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게 막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림도 있고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이게 예. 광고글은 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맞아, 광고는. 네, 광고는. 자, 시간 제한 들어갑니다. 아, 네, 잠깐만. 5, 4, 3, 아, X. 2, 1. X! 오! 우리 넷다 X예요? 우리 다 X죠, X예요. 어, 그러면 예. 이게 어쨌든 왜 X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유를. 그러니까 그냥 이거 봤을 때는 세계에서 가장 고도 높은 위스키 증류소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네팔에서 왔잖아요. 예. 가장 높은 최고봉이 네팔이거든요. 에베레스트가. 에베레스트 이거 되겠어요? 이러면서 그 생각이 먼저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이거 생각할 읽기보다 수도 있겠다. 읽기 전에는. 저는 이거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예.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위스키 증류소다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해발 고도랑 그냥 고도랑 다른 거 아니에요? 조아 씨. 바보 같다니. 아니요. 사실 해발 고도랑 고도랑 같은 뜻인데 같은 말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스위스 생모리츠에 있는 위스키 증류소, 그렇죠? 예. 이게 가장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위스키 증류소다.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고. 그 글에 나타난 정보만을 갖고 푸는 것이죠. 정답은 X입니다. 출발이 좋다. 좋습니다. 출발이 좋아, 출발이 좋아. 예. 결국엔 난 틀린 거야. 어찌됐건 맞았잖아요. 요점을 모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예. 뭔가 문제 안에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다음 문장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헤이 히어로 문제 읽어주세요. 위 글을 토대로 아래 문장에 적힌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오. 위스키의 풍미와 품질은 해발 고도와 관련이 높다. 그럼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네? 판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예. 하나, 둘, 셋. 지금 X가 3명이고요. 수잔 씨만 5인데. 솔직히 형님, 네. 근데 이거 아까 했던 문제 또 푸는 거예요? 왜? 이거 위스키 품질 해발 고도와 관련이 높다 했을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높은 거 아니었으니까. 그걸요? 다시 다른 거죠. 이거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달라요. 이거 위스키의 맛에 대해서. 저 똑같은 거 다시 따는 줄 알았어요. 나도 솔직히 총 하나 나도 줄라 했고 아니 왜 다시 따나 녹화를 그래가 야 이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아 진짜? 아, 저 그래서 외국인 분이라서 억지로 옷 들게 그래 나 하는 틀리게 한 줄 알았어. 근데 진짜 리얼 상황이에요. 진짜 그 정도로 문제 헷갈려. 이 문제 내서 누구야? 혹시 다시 읽어보시고 정답을 바꿀 기회를 드릴게요. 아, 네네네.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기비 원세크. 기비 원세크. 자 1초만. 잠깐만요.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가장 부드럽고 아 지금 위스키 증류소 제작진이 술렁이고 있어요. 네. 어떤 맛이 모두 술렁이고 있어요. 어떤 맛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위스크의 풍미와 불림증. 근데 고도가 높은 증류소다. 근데 증류 과정이 일어난다. 아니야. 이거 아니지. 아니지, 그래. 아니지.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요. 하나, 둘, 셋. X. 초아 씨는 똑같아요? 네네네. 이건 똑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냥 위스키 증류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뭐 높을수록 맛있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수잔 씨만 저는 온데 네. 왜 오라고 생각하시는지. 밑에 줄을 보면 10도 정도 낮은 온도에서 중진 과정이 일어난다. 거기에서 저는 판단을 했어요. 정답은 X입니다. 다행이다. 세계에서 가장 고도가 높은 위스키 증류소 마시는 술은 어떤 맛일까? 네. 뭔가 높은 데서 만들면 맛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 이게 약간 유도하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기사 같은 것도 광고성 기사 같은 것들 이런 게 있어요. 낚시성 기사.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낚시성 낚였다. 그러니까 우리 수잔 씨는 낚였어요. 네, 저는 제대로 낚였습니다. 수잔 씨가 왜 낚였냐면은 수잔 씨가 네팔에서 오셔서 네. 해발 고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맞아요. 많아요. 근데 진짜 제가 그 한 6,000m 가서 와서 한 잔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진짜 맛있었어요. 맞아 이거는 경험 안 해보면 몰라. 진짜예요. 6,000m에서 누가 경험을 해봤겠어. 인생 경험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맛있겠지. 이거 어떤 술이든 높이 만들면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가 그 진술이 나왔다 그게 사실이냐 거짓 이걸 찾는 게 아니고 네. 그 글에 근거해서 알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높은 데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글을 읽게 되는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맞을까? 틀릴까? 그런 정보와 근거가 이 글에 있을까를 찾아가면서. 하긴 뭔가 이렇게 물어보고 막 여기 막 좋은 풍경이 있는 사진이 나오고 그러면 뭔가 맛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해. 맛있어 보여 여기서 그죠, 먹으면. 그죠. 괜히 뭔가 더 시원할 것 같고.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전체를 이렇게 읽지 않고 대충 이렇게 뭐 읽고 눈에 가는 대로만 읽고 제목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딱 낚이게 되는 거예요. 맞네, 우리 다 낚였네 여태까지. 그럼 교수님, 네. 이런 뭔가 이거와 비슷한 어떤 광고 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송중기의 고향 대전의 명물 빵. 아 그런 거. 잠깐만. 송중기님의 고향의 대전의 명물빵. 송중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이름 때문에 뭔가 신뢰가 가잖아.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송중기 씨가 왠지 먹고 자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연기를 자꾸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함정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글을 읽는 과정만 봐도 우리가 이제 얼마나 좀 제대로 읽지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면 맛있겠다. 높은 데서 만들면 뭔가 풍미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 본문을 읽을 때 정말 그런 내용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렇죠. 아니 그런데 실제로 성인 문해력 테스트에서 이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정답을 맞힌 사람이 18%.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정말 많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라서 저는 맞춘 거지. 이게 만약에 지나가다가 이런 게 있었으면 그냥 여기 증류소가 제일 맛있는 사가야겠죠. 술을 이렇게 만드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어쨌든 기사 보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사를 보다 보면은 그냥 빠르게 빨리 막 여러 가지 많은 걸 보고 싶으니까 그냥 키워드 같은 것만 보고 뭐는 그렇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기거든요. 출연자 분들을 다 검색해봤어요 오늘 오기 전에. 근데 광희, 오토바이 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 오늘 집에 타고 왔는데. 그 자세히 보면 뭐야? 이러면서 이틀 전에서 봤는데 광희동.
아니 웃을 일이 광희 아닌데. 광희동 진짜 있거든요. 예. 아 맞아. 광희라고 검색하면 맞아요. 다 뜨니까. 맞아. 아 맞아. 그래갖고 제가 내가 진짜 여기서 많이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키워드만 보고. 키워드만 아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런 기사나 이런 걸 보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요. 실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디지털 매체에 이렇게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쓱 대충 뭔가 이렇게 그냥 훑어 읽고 넘어가고 이런 게 굉장히 좀 습관처럼 좀 되어 있는데 스마트폰 스크린을 길게 천천히 움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광시처럼 막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인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를 더 잘 찾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빠르게 훑어 읽는 것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오독의 여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 읽을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마냥 그 스마트폰 기기에 익숙한 10대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두 쓰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희가 한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벌써 느낌은 시험이 끝난 느낌이에요. 더 있나요? 네, 열기가 너무너무 뜨거워요. 오랜만에 기분 좋게 또 EBS 왔는데 쉽지 않네. 예.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헤이 히어로! 이번에는 아주 조금 문제를 좀 쉽게 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멘탈 부여잡으시고요. 그럼 문제를 공개합니다. 다음은 어느 투자증권 회사의 국내 주식 수수료 및 세금에 관한 어머머머, 안내문 중 주식 얘기잖아. 일부입니다. 한방만 대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 한 기업의 주식 990만 원어치를 매수했는데 다행히 그 사이 주가가 올라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게 잘했다. 됐습니다. 올라간 거 잘했다. 과연 한방만 대리가 얻게 될 수익은 얼마일까요?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거는 아무래도 주식을 해본 사람이 유리하지 않을까요? 지금 하시는 분들 다 하고 계시죠? 조금씩은 안 해요. 해보자. 한 번도.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저희 둘밖에 안 하는 거. 왜 하필 우리 둘일까? 그러니까요. 아 일단 990만 원어치부터 복잡해. 1000만 원어치 사지 왜 990만 원어치 샀어? 귀찮게. 안 끊어지잖아요 이거. 리얼하다. 990. 맞아. 살 거면 딱 끊어서. 그래 맞아. 계산하기 편하게. 쉽고. 990만 원어치 샀다. 근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주식을 매도해둔 상황이 생겼다. 야 지금 제가 봤을 땐 이건 거의 문해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 푸는 느낌이에요. 예.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죠? 왜냐면 이게 수수료가 있고 뭐 그 이거를 수수료 맞아 여기. 예, 이걸 뭐 팔았을 때 몇 프로가 부과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다들 여기 당구장 표시 잘 봐야 돼. 초아 씨 당구장 표시. 자, 본 기관은 당구장 표시가 있네? 놓치면 안 되지. 어렵네. 이제 종료됩니다.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2, 그래도 주식 한다면서요. 들어주세요. 잠깐만. 자, 네. 2번이 2명이고요. 전 2번. 3번이 2명이에요. 제가 그럼 주식 했었으니까 제가 먼저 나갈까요? 이럴 때 먼저 내가 먼저 나가라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먼저 해야 돼. 사실은 이거는 왜? 모를수록 먼저 해야 돼. 일단은 사실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 진짜? 진짜로요? 네? 일확천금을 노리기 위해잖아요. 그래서 990만 원어치를 매수를 했어요. 네. 근데 많이 사정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사이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함정. 몇 %가 오른지 안 나와 있어요. 맞아. 맞아.
근데 배당이 나와요. 배당 문제 없는 길을 지금. 배당이 4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왜냐면은 얼마 전까지 장이 좋았으니까. 장이 좋았으니까. 아, 되게 정말 진짜 개인적인 일처럼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아 근데 정답을 우리가 좀 하기 전에 네. 너무 지금 혼란스러워가지고. 네, 혼란스럽습니다, 아주. 일단 수익이 10만 원이라는 정보는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고. 근데 교수님, 초아 씨는 아까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할 때 네. 수익이 전혀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네, 여기 지금 문제를 보면은 네네.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디요? 1,000만 원어치를 팔았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주식을 산 금액이 990만 원. 990만. 아, 그러니까 매수했을 때 990만 원인데 팔 때는 1,000만 원이 된 거니까 10만 원의 수익은 10만 난 원. 거네요. 일단 그래도 알 수 있는 수익. 그렇죠. 10만 원. 일단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10만 원. 아, 우선은 저희 냈다 이거 다 놓친 거죠? 아니야, 그럼 10만 원이랑 가지고 10만 원이 아니네. 장이 좋았으니까. 이번에 그러면 자 봉태규 선배님이 한번. 이거 3개. 예. 그러니까 매매할 때 0.3. 네. 예. 이거 그다음에 0.23. 그러면 이 모든 거래를 할 때 수수료가 0.3과 0.23이 다 붙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싫어요. 0. 몇이 들어가는 계산을 하는 걸. 아 맞아. 그러면은 대충 10만 원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하고 더해서 0. 몇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아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뭔가 2만 원 이하는 아닐 것 같고 예. 이 즈음일 것 같은데 추측인 거네 이거 그렇죠. 추측으로 저는 4만 원 이상 수익 발생. 저 그냥 웬만하면 3번은 찍으신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모르면 3번이거든요. 오지선다 중에는 약간 가운데가 마음이 편해. 그렇죠, 그렇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면 불안하단 말이야. 패널분들 굉장히 설명을 그럴듯하게 열정적으로 예. 열과성을 다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정답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 예. 진짜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네? 성인 문해력 테스트 현장에 다녀왔다고 하는데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나름 여기 오신 분들이면 아마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일 거예요. 표정만 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못해도 한 70점,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얼굴에 있는 자신감이 눈썹에 그래도 자신감이. 웬만한 건 다 맞추지 않을까. 넉넉 잡아서 3등. 1등, 2등 정도면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십시오. 어우, 저걸 문제 다 풀었어요. 저런 친구 꼭 있다. 표정이 왜? 저 표정은 뭐야? 황당하다는 표정인데. 뭐야? 아까 괜히 그런 얘기 했나? 교수님! 예수님이시다. 교수님 TV 나오신다. 네, 그 사람이 저예요. 오늘 시험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느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당황스러웠다. 글이 긴 게 읽기가 힘들었어. 글 긴 게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나는 13분에 풀었는데. 내가 문제를 냈으니까. 자, 주식하시는 분. 그럼 저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그 주식에 대한 지식들이 많아요.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일까? 답은 4번입니다. 4번입니다. 자, 4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기 지금 굉장히 의문의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셨는데 4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네. 왜요? 0.3%하고 0.23%를 더해서 하면 그거 이제 10만 원 이익이 나왔는데 그걸 빼면 그래도 4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0.3%? 자, 이건 뭐에 대한 세금입니까? 수수료. 이 수수료는 언제 냅니까? 매매할 때. 매매라는 단어에서 이제 파는 것만 생각하고 계산을 했는데 살 때도 포함해서 하니까 거기서 한번 틀렸던 것 같고. 매매 이거 매수 매도를 둘 다 포함인가 약간 긴가민가 했는데 틀렸네요. 아, 그러면 이제 교식하고 계세요? 예. 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월급 생활비 제외하고 다 넣었죠. 한 방을 노리시는구나. 저분 하면 안 되는데. 그래, 맞아. 하시면 안 되는데. 이 지금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 뭘까요? 코스닥. 코스닥이 가장 중요한 정보야?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가 가장 중요한 정보야?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인지? 네. 굉장히 자신감 있어 했던 분들도 마지막에 멘붕이 오셨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저희가 너무 멘붕이 와서 방금 전에 우리 VCR 보기 전에 한번 끊고 갔죠. 솔직히 한 20분 쉬었잖아요, 저희. 맞아요. 예. 어떻게 MC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데 뭐 코스피부터 해서 증권거래세 뭐 다 나왔어요. 아는 주식 용어는. 이 문제가 이제 계산 문제라고 예. 제가 뭐 여기서도 항의를 많이 받고 현장에서도 항의를 많이 받았는데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사실 매매라는 단어를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매매 사고 팔 때 세금 수수료 2번 내는 거니까.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그 계산이 완전 달라지는 거니까. 달라지죠. 그죠? 완전히 달라지죠. 전 매매가 매도랑 같은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매도 파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판매. 네. 그러면 수수료 딱 한 번밖에 안 묻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제가 나가서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수수료는 언제 냅니까? 살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990만 원. 990만 원. 990만 원에 0.3. 약 3만 원 정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산하면. 자, 요게 맞아요. 처음에 샀을 때 내는 수수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팔 때 매매 시에 내야 되니까 팔 때도 내야겠죠. 내야 돼요. 팔 때 금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그렇죠. 곱하기 1,000만 원에 돼야 0.3이. 곱하기 0.3. 자, 그러면 두 개 얼추 더해도 6만 원 정도 되겠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나가는 돈이 세금 있죠. 세금. 그 세금이 몇 퍼센트입니까? 0.23%. 0.23%. 근데 그 세금은 매도할 때만 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도 금액이 1,000만 원이니까 0.23%는 23,000원. 23,000원. 그렇죠. 23,000원. 그러니까 3만 원 더하기 약 3만 원 더하기 3만 원 더하기 23,000원. 그러니까 약 8만 원이 조금 넘는 8만 원.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차액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에서 8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빼면은 2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러면 4번이네. 4번. 저도 주변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도 이런 수수료가 있다는 얘기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실제로 제작진이 문해력 테스트에 응시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80%. 되게 많다. 진짜. 근데 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네, 몰랐어요. 두 분도. 왜냐면 돈을 딸 생각만 하니까 따면 알아서 수수료야 뭐 원금보다 뭐 대단하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수료 계산법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 약관을 직접 찾아서 읽어봤다는 사람이 1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전 17%도 많은 것 같은데. 저걸 찾아보는 사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좀 훑어 읽는 것 이런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뭡니까? 아예 읽지 않는 것. 아예 읽으려고 이제 시도 안 하거나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이번에 문해력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가장 뭐랄까 좀 눈에 띄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읽지를 않는구나, 아예. 그러니까 주식에 관련시켜 보면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뭐 1,400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매매 시의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상당히 이런 것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읽어보는가 이런 것들 좀 문해력 차원에서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희가 따지고 보면 은행 수수료 이체하거나 그런 것도 엄청 아까워하잖아요. 맞아. 야, 그 돈이랑 비교하면 이거 진짜 큰 돈이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거는 명시가 딱 돼 있거든. 500원 딱 이렇게. 어려워 근데. 우리가 이 시험 보기 전에 실제로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신의 문해력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는가 물어봤어요. 참여자들은 대체로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83%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고 경제의 중추 역할. 그렇죠.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이 대본에 있는 멘트를 제가 좀 외웠거든요. 사회의 중추 역할. 교수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5문제를 출제를 했는데 평균 점수가 6점 정도. 15문제 중에 한 6개 조금 넘게. 반도 못 맞히는 거네요. 이게 분명 한국말인데 이게 내가 배운 언어인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너무 문장을 조금 빨리 읽는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걸 좀 놓치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읽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는 자신 있어, 잘 읽을 수 있어, 문제 없어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 없이 이제 읽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읽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리도 다 글을 읽으니까 우리가 뭐 문제 정도야 잘 읽는다고 생각을 하겠죠. 문해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글은 읽을 줄 아니까. 사회생활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제 함께 보시죠. 안타깝게도 이 점수는 저희가 출연료 지급이 어려운 점수예요. 출연료 지급이 어려운 점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출연료 얘기를 왜 갑자기 여기서? 출연료가 지급이 안 됩니다. 네. 제 동공 지진. 출연료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아니 우리 프로그램 웬 말이야? 왜 갑자기 출연료를 안 주신다는 거야? 아 진짜요? 그 계약서에 있었나요? 그게 약관에 있었나요? 그래 이유 없이 앉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출연 관련 출연 동의서거든요. 네. 읽어보시고 사인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네. 제작진이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또 다른 문해력 테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출연 계약서를 준비해서 거기에 독소 조항을 넣어서 사람들이 과연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지 그 테스트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길더라도 억지로라도 조금 읽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대충 읽진 않고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거는 꼼꼼히 읽어봤어요. 다 꼼꼼히 읽으셨다는데? 저희 아침에 동의서에 아까 적어드렸는데 사인하셔가지고 저희 동의하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찾았어요. 이제 찾았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제작 방향에 맞는 결과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출연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테스트 종료 후 제작 방향에 맞지 않는 결과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와, 근데
근데 저거 진짜 모호하다. 이게 얼마 이하라고 제대로 써있지도 않고. 근데 방향 진짜 그치? 네. 방향? 그러니까 뭔가 두리뭉실하잖아요. 네, 충족. 방향과 충족. 그건 못 봤어요. 네. 적혀 있는 건 기억이 나는데 믿은 거죠 이제. EBS를 믿은 거죠. EBS 믿는 회사잖아요. 사기는 아니겠지 하고 그냥 믿고 그냥 사인하고 대충 읽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네. 뭐 제가 꼼꼼히 안 읽은 탓이니까 어쩔 수 없죠. 사인을 해버려가지고. 네네, 사인을 이미 다 하셔서.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이해해 주셔서. 네, 제가 사인한 거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중요한 내용은 원래 말로 한 번 또 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함정 있는 건 아니죠. 어디서 손 떨려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꼼꼼히 잘 읽어보셨어요? 네, 또 뭐 트릭이 있나요? 조금 더 꼼꼼하게 읽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뭔가 다른 잘못된 네, 다른 잘못된 조항이 있을까봐 사실 지금 있다고 생각하고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가세요. 가져가세요. 왜 가져가시려고 그러세요? 뭐 없으려고.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이 방송국 분들 방송국 놈들이라 하잖아요. 대단하시네 진짜로. 예? 이 출연자분들한테 어떻게 또 이렇게 몰래 카메라를. 그러니까요.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예. 계약서 같은데 함부로 도장 찍는 거 아니라고. 맞아. 이거 제대로 읽어보고 사인해야 된다고. 예. 근데 카메라에 나오셨던 분들이 그 사인했던 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프로그램 제작 방향에 충족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출연료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제작진이 원하는 방향. 어떤 방향 어떻게 알아? 예. 방향이 사실 틀리려고 만드는 거면서 방향이랑 너무 잘 맞았으면서. 뭐 남서향이야, 뭐 어느 향이야, 뭐 방향이 어느 쪽인데.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수도 없고. 그러게 말이에요. 네. 이런 게 너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약서를 읽고 문제를 제기하면 좋은데 읽지 않고 또는 읽어도 그냥 넘어가고 이해 안 하고 그냥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 놀랍게도 저희가 이게 참가하신 분들이 22명인데 100%. 22명이 다. 다요? 네, 다. 와. 다 서명한 것이죠. 다. 다 똑같은 걸 읽고 다 예. 똑같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들 다 자신 있다고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아까. 그렇죠. 이 저희 제작진 그 작가분의 친동생분이 있었대요. 네네네. 그 참가하신 분 중에. 예? 네. 근데 그분도 그냥 동의를 해서 추후에 작가분에게 등짝 스매싱을. 야, 대박. 그 실제로 이번에 그 제작진이 준비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많이 진행했는데 하나같이 이 성인들이 이제 가장 읽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문서가 이제 계약서. 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제가 본 것 중에서도 계약과 관련된 재밌는 것 중에 웹툰이 있었는데 이제 그 웹툰 작가가 본인을 주인공으로 해서 하는 웹툰이었거든요. 이제 유명해져서 계약을 하러 간 거예요, 출판사에. 출판사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딱 집에 돌아왔는데 이마에 그 추노의 그 낙인 있죠. 노예. 그러니까 모든 계약서가 그럴 정도로 어렵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이제. 네, 나도 모르게 계약을 했는데 그게 내가 마치 노예 계약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제가 하나 실수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이제 계약서 썼을 때 우리는 이제 수출할 때 그 출고 이후 아니면 선적 이후라는 말을 쓰거든요. 출고 후 결제가 됩니다. 아니면 선적 후 결제가 됩니다. 여기서 틀린 게 있었어요, 제 예전에. 그래서 선적 이후였었는데 저는 그냥 출고만 하면 돈을 받는 줄 알고 출고 이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그 작성하다가 좀 크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예전에 회원권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하는데 거기에 이제 약관을 보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약간 너무 디테일하게 봐도 약간 그 기업을 의심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맞아. 그런 게 있죠. 예, 예. 그 막 설명해 주시는 거. 근데 그걸 오히려 들으라고 광희 씨 이거 하고 뭐 들으셔야 돼. 아이,
믿어요 하고 내가 사인했거든요. 뭐 상황상 운동을 못할 일이 생겨서 아 죄송한데 이게 제가 운동을 못하게 되는데 아 근데 광희 씨가 사인을 하셔가지고 봤는데 그 내용이 환불 불가? 적혀있더라고요. 예. 환불이 안 되고 예, 뭐 환불이 그런 안 되고 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은 글씨만 읽어서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계약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혹여 숨겨져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의도, 의미 이런 것까지 좀 파악하고 찾아나고 추론하고 이제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해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 감춰져 있는 것들을 훨씬 더 꼼꼼하게 잘 추론해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생스럽지만 이런 것들 좀 하나씩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히 이 사람들이 저희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읽기 어려워했던 계약서 읽는 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 이거 조회수 대박이겠다. 뭐 이거 나 다음 주도 정말 기대되지 않아요? 잠깐 나. 다음 주에 이미 사인 하셨어요? 왜 강희 씨가 이렇게 놀라는지는 다음 주에 확인을 해보면 되고 오늘 어쨌든 저희가 처음으로 녹화를 해봤잖아요. 각자 오늘 이제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수잔 씨부터. 뭐 오늘 여기 오면서 저희가 이제 진짜 잘 읽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제일로 이제 충격적이었고 저한테는.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매매. 일로 알아갔어요. 그래, 하나 알아가면 좋은 거죠, 정말. 그리고 저도 물론 진짜 오랜만에 이 당신의 문해력 하면서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정말 멘탈이 좀 털리고 가긴 하지만 그렇지만 좋은 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잘못 사인했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좀 잘 하시라는 경각심을 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됩니다. 예. 잘할 걸 그랬어요, 제가. 네, 어른들도 문해력에 대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눌 테니까요. 보시는 분들도 EBS 게시판을 통해서 문해력이 고민되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랑 함께 사연을 보내주셔서 그 고민을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사인할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해고 당할 뻔했었어요. 국민정 수술 얼마나 한다고? 한 푼도 못 받았대 또. 이거 우리 늘 일상생활에 있는 일이잖아요. 네,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60%. 부주의가 큰 화를 또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광희 씨가 똑같은 일을 또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뭐라고요? 거의 뭐 노예 계약서를 썼죠. 뭐야? 안 돼!